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일주일에 2번씩 하다가 한 번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역사 재미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오늘 할 거 같이 PPT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할 거 PPT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 코너예요. 여러분들 어느 중학교 출신인지 나 지금 어느 중학교 다녀요? 언능 한번 써주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니까 어느 학교 친구들인가 다시 보고 싶어요. 네. 루키 친구, TR 친구, 예언 친구, 준혁이 친구, 한유리 팬 친구. 네. 준혁이가 온양중이고, 온양중이면 김종민 선생님, 지금 중이 역사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일 테고, 카미, 정한중, 네, 예언, 봉서중, 금산여중, 두정중, 네, 금산여중, 세샘중학교, TR 친구 세샘중학교구나. 네, 좋아요. 금산여중, 요정 같아요. 유정 친구, 유정이가 진짜 요정 같아요. 좋아요. 인지중, 네, 좋아요. 오늘 선생님이랑 뭔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선생님 저번 시간에 새로운 코너를 도입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소통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해갖고 여러분들이 글을 길게 남기지 못하고 선생님이랑 그걸로 잘 토론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좀 더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패들렛 밑에 유튜브 밑에 설명칸에 보면은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들어가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링크에 선생님이 교재 해놨고요. 그리고 과제까지 해놨으니까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댓글이 안 써졌어요? 쓴 친구들이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거기 보면 플러스가 있는데 그 플러스 누르면 자기만의 글을 하나 쓸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근대 시설의 도입, 그리고 생활 모습의 변화, 근대 의식의 성장과 교육의 확대, 언론의 발달, 국학운동,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해서 진짜 많은 6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를 한번 볼까요? 겁먹지 마세요. 6개지만 내용은 정말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게 지금 무엇을 나타낸 사진인가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써주면 좋아요. 6개인데요. 그냥 선생님이 자잘하게 나눴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전차 맞아요. 예은이 친구, 형부 친구, TR 친구 다 얘기해줬어요. 전철, 전차, 트램 맞아요. 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현재 트램이 없어요. 현재 선생님이 전국을 다 다녀봐도 전차가 남아있지 않나요. 상용화돼서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 이 말에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지금 1900년부터 1900년에서 1910년 그 사이에 있었던 물론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고요. 해방 후까지 있었지만 이 전차가 이때 처음 들어왔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그 전차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처음 전차를 이용하는 모습. 저거 전철인데 아이 떨어져 죽어서 운행 멈춘 거 아닌가요? 네, 그거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오, 맞아요. 1899년 전차 운행하다가 얼마의 사고지 중단. 대박인데요. 저 무임승차 가능하지 않아요? 맞아요. 무임승차 가능해요. 하지만 걸리면 혼나겠죠. 지금도 뭐 그렇죠. 네, 이거 보면 전차가 전복. 보면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전차를 넘어뜨린 모양이 보일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요. 지금 전차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왜 불탔을까요? 왜 불탔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써놨어요. 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차를 불태웠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니 교통사고 났다고 그 차를 부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 전차가 생겼을 때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 봤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차를 타기 위해 모였고요. 그렇지만 역시 이 전차에 의해서 죽은 아이를 또 슬퍼하는 그 마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왜 차도에 아이가 들어간 게 잘못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차도라는 건 있지도 않았죠. 여러분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도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에겐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곳을 불태웠다라는 거, 그리고 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을까라는 거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 지금 우리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고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 걸 느낄까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설의 도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해요. 유학생과 시찰단 파견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합니다. 그게 바로 어느 년도죠?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이후에 쭉 해가지고요.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구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우리 했었어요. 기기창이라는 거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곳이고요. 방문국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인쇄를 담당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신문 같은 걸 만드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황국이라는 곳은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었다.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새롭게 생겨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신은 우정총국이라고 해서 우편 업무를 담당했고요. 우정총국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힌트는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이라는 아저씨가 했던 그 아저씨의 친구들과 같이 했던 그 사건, 혹시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 빵빵빵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언 친구가 잘 얘기했어요. 우정총국이 갑신정변이 시작한 곳이기도 했죠 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정총국 하면 그 갑신정변이 처음 일어났던 그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신, 전화 같은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화가 처음 생겼을 때 진짜 재밌는데, 당시 조선시대의 전화 누가 가장 먼저 썼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이죠. 고종이 가장 먼저 썼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생겼을 때 조선 그 왕이 있는 그 궁궐에서 인천까지의 전선을 놨는데, 그 인천에 이제 있는 신하가 전화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왕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기를 냅두고 거기다가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전화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해요. 당시의 문화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전화가 처음 생겼고 그게 점점 일반에도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철도가 개통돼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이 만들어지고 아까 봤던 그 전차가 서울에 부설됐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 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저 사모하고 전화했다는 거 맞아요. 레전드 친구가 잘 얘기한 거고요. 전화로 김구 선생이 감옥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맞아요. 경인선은 경이라는 건 서울 경자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까지를 이야기하고요. 경부선은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경의선은 서울에서 의주까지입니다. 신의주. 그래서 북한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과서는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같아요. 교과서가 달라도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어느 교과서든지요. 네,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성전기 회사가 설립되고 가로등이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거기에 의료는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우리나라 군대적 의료기관이 설립돼요. 지금의 세브란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이 이 광해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발전돼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사진인지, 아니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한번 댓글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 나오고요. 가로등 역시 궁궐에 설치됐겠죠? 아, 준혁이 친구 역시 정확합니다. 이 사진이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사진이래요. 그림이 궁궐에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네, 가로등을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에요. 궁궐의 가로등. 여기 여러분들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의 지금 뒤에 보시는 이 건물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건물. 경복궁에 이 건물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경복궁 들어가면 근정전 있잖아요. 광화문 지나서 긍전전 있고 그 옆에 경회로 있고 뒤에 막 하는데 더 뒤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향원정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복원했어요. 건천궁이라는 데 있는데 그 건천궁 앞에 이렇게 가로등을 처음으로 설치합니다. 이 가로등은 최초의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최초로 전기로 불을 밝혀요.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까무라칠 노릇이었죠. 진짜 까무라칠 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날 텐데 지금 전기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조명바를 받고 있는데 이 조명 너무도 당연한 건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촛불, 이런 호롱불 말고는 불이라는 걸 상상도 못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갑자기 불이 빡 켜진다. 지금 잘 상상이 안 되죠? 당시 진짜 문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요. 이 불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해서 건달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물불이라고도 했대요. 물불. 왜 물불일까요? 왜 물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걸 왜 물불이라고 했을까요? 물이라는 건 지금 말하는 워터입니다. 워터. 물불. 워터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물이나 마실래요? 네. 네. 물고기가 죽는 건 전기랑 상관이 있어요? 전선이 물 안으로 들어갔으면 모를까? 다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왜 선생님 물불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전기를 만들려면 갑자기 전기가 빡 하고 생기는 게 아니죠. 무언가 동력 장치로 인해서 발전이 돼야 됩니다. 발전이란 건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모터가 돌아가면 문제는 그 모터가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 뜨거운 모터를 차갑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기술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정확하게 알려주실 텐데 어쨌든 차갑게 해줘요. 그래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바로 여기 향원정 밑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을 갖다 썼어요. 이 발전소에서 쓰던 그 물이 뜨거워지겠죠? 그 뜨거운 물이 연못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다 삶아진 거죠. 그래서 붕어들이 거기서 다 뛰어 올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물로 켜지는 불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레방아도 그런 용도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화력발전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의복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의복, 옷이죠. 신분에 따른 의복 차이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금 누구든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딱 모자만 봐도 알 수 있죠. 양반은 무슨 모자를 써요? 그렇죠. 갓이라는 모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보부상은 무슨 모자인 줄 아시나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흰색 솜 같은 거 달려있는 페랭이라는 그런 모자도 썼어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모자도 달랐고요. 복장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갓을 쓰면 당연히 안 될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 점점 이런 차이도 없어지고요. 서양식 옷차림 선생님 지금 보면 양복 이렇게 양복을 선생님 입었는데 이런 양복, 양장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와 군인의 서구식 제복을 착용하고 개량 한복을 착용 그리고 장옷이나 쓰개치마가 사라졌다. 장옷이나 쓰개치마는 사극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무슨 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얼굴 살짝 나오게끔 하면서 쓰고 다녔던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까 그 그림은 준혁이 친구가 얘기했는데 상상화예요. 그건 상상화였어요. 이렇게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복이 점점 변화됐다.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었는데 점점 지금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운 옷을 입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오늘은 사진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번 쫙쫙쫙 써주세요. 네, 네, 한번 쫙쫙쫙 써주세요. 의봇,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천주교? 주영 친구 천주교 느낌이 났어요. 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조선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같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이 있죠. 이게 어떤 그림이었냐? 부산에 온 유럽의 관광객이래요. 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럽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처음 사진을 찍은 거죠. 딱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갓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 갓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딱 봐도 어린 아이인데 아이가 동생을 업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금 옷 차림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죠. 자료죠. 이런 것들을 봐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식생활도 변화가 됩니다. 왕실과 고위 관리를 중심으로 서양 음식이 보급돼요. 커피 여러분들도 많이 마시죠. 커피 그리고 케이크 좋아하죠. 선생님도 오늘 아까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 생신이셔서 케이크를 먹었는데요. 이런 케이크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겸상이 유행한다.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겸상이라는 건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밥 먹을 때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먹잖아요. 너무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들끼리만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나 엄마 같은 이제 우리 엄마나 이제 작은 엄마 이런 분들은 따로 상을 놓고 먹었어요. 옛날의 문화예요. 유교적인 문화인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남녀가 한 상에서 먹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겸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서양에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문화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겸상이 유행하게 돼요. 다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다 같이 먹잖아요. 되려 겸상을 안 하면 혼나죠. 여러분들이 밥 따로 와갖고 혼자 TV 보면서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지금은 겸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늘 저녁은 꼭 같이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도 변화됩니다. 서울과 계양장에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목조 주택이 건립됩니다. 서양식 건물은 경복궁이 아니고 덕수궁에 가면은 볼 수 있어요. 덕수궁에 가면은 와 이게 조선시대에 지어진 거야? 라고 할 만큼 서양식 건물이 남아 있고요. 일본식 목조 주택은요. 우리 가까운 곳 충남에도 있습니다. 혹시 강경중 다니는 친구 있나요? 강경에 가면요. 이 목조 주택을 당시 일본식 목조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종이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나요? 준희 친구 맞아요. 고종이 커피를 진짜 좋아했고 맞아요. 예은이 친구 말대로 커피를 먹다 독살 당했다는 독살 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설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독다 사건이라고 해서 진짜로 고종 커피에 독을 섞었던 그런 사건도 있긴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기 하진 않았지만요. 그때는 아들이 먹었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대표식 서양식 건축물로는 독립문 우리 저번에 봤던 그거랑 명동성당 서울 명동에 가면 있습니다. 진짜 이뻐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갔었는데 진짜 이쁘고요. 그리고 덕수궁의 석조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문제점입니다. 신문물 소용이 과연 좋았을까? 무조건 다 좋았을까예요.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바꾸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사람들이 바뀌면서 사회적 갈등이 생겨요.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흔히 말해서 세대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회가 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그런 세대 차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요. 지금처럼 살지 않았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이런 말 하면 꼰대다 꼰대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런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세대의 그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서 엄마와의 갈등이 진짜 줄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엔 그래요. 선생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도 똑같았어요. 조선 말에.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시대로 가봅시다. 이 시대는요, 근대의식이 성장하던 시대예요.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신분제가 폐지돼서 정말로 큰 혼란이라면 혼란이고 무언가가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노비였는데 당장 오늘 노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노비였어요. 노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주인님이 다 먹여주거든요. 양반 그 집에서 일을 하며 먹을 거 주고 잘 거 다 돼요. 근데 당장이 내일부터 내가 노비가 아니라면 당장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죠? 네,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노비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당시에도 심지어 제발 나 노비로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이런 혼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만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의식이 성장한다. 독립협회 우리 배웠죠. 그리고 애국계몽 운동도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민권 사상이 보급되고 민권의식이 보급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민권이라는 건 인권이라고 보면 돼요.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 난 노비처럼 살고 막 동물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너네랑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있지 않았어요. 뭐 이전에는 돈이 있어야죠. 그것도 역시 돈이 있으면 양반의 신분을 살 수도 있었죠. 그냥 시민이 되는 거 그렇죠. 네, 성민이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교육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교육이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근대학교가 설립됩니다. 원산학사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예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역사에서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산학사는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런 학교를 근대적 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학교, 그 다음에 유경공원이라는 것도 공원, 지금 파크가 아니고요. 학교입니다. 이 공원도. 그래서 관리비예요. 그래서 지금의 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육을 하고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이런 건 사립이고 미션 스쿨이죠. 지금의 미션 스쿨이에요. 이런 거라고 생기면 돼요. 이화학당은 많이 들어봤죠? 지금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대학교가 됐죠. 배제대학이 있고 이화대학 이렇게 있는 거. 역시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대 교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 입국 조서라는 법령을 발표해서요. 소학교, 사범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대한제국대에 만들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론의 발달입니다. 정말 많은 신문들이 있는데 이 신문들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한성 순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에요. 이 신문은 아까 나왔던 방문국이라는 아까 나왔죠. 방문국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최초로 찍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순보예요. 순보. 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10을 순이라고 해요. 10개를 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보는 10일마다 발행되는 신문이에요. 그러면 너무도 쉽겠다. 일보 뭐예요? 일보는 당연히
매일마다 나오는 신문이죠. 요즘은 다 일보예요. 무슨 일보, 무슨 일보. 그래갖고 매일매일 신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주보라고 받죠. 교회 가면은 주보라는 걸 받을 거예요. 주보는 역시 매주마다 받는 신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발행했다. 그리고 독립신문 어디서 우리가 저기 했죠? 네,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거 독립신문 기억하시고 제국신문이라는 거 제국신문 여기 그리고 황성신문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건 기억합시다. 대한매일신보라는 거예요. 영국인 베델이라는 아저씨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항일 기사를 게재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체 보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베델이라는 아저씨는 한국 이름은 배설이라고 해요. 재밌을 수도 있는데 배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베델이라는 아저씨 영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영국인 신분으로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일 동맹 때문에 일본 입장에선 영국 사람에게 막대할 수가 없죠. 물론 막대하게 되면 영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영국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서 항일 기사가 나와도 일본 나쁜 놈 이런 기사를 써도 함부로 탄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신보가 이 항일 기사를 적극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이후 국권 피탈 이후에 매일신보로 바뀌면서 일본의 기관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일 기사가 아니고 일제의 그런 통치를 찬양하는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언 친구가 잘 얘기해줬어요. 황성신문의 시리아 방송 대곡을 여기다 실었다라는 거예요. 네, 돈이 버밀리언 친구도 왔네요. 좋습니다. 이제 국학 운동에 대해서 볼 거예요. 국학이 뭘까요? 나라 국자입니다. 나라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학문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자라는 게 일제가 침략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당연히 이 민족 정신이라는 것을 일깨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국어는 이 국문연구소를 설립해서 주시경 또는 지석영 이런 분들이 우리말과 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잖아요. 세종대왕이 창제하시고 나서요. 조선에서는 자유롭게는 쓰지 못했어요. 물론 자유롭게 쓰긴 했지만 제약이 있었어요. 모두가 쓴 건 아니에요. 양반층 그리고 양반의 남자들은 잘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의 여자들 그리고 하층민들이 썼죠. 왜냐하면 한문을 쓰게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이때 와서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법 같은 거며 그리고 국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 적으며 이런 모든 연구들이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요. 이때 연구가 진짜로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죠. 역사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당시에 위인전기가 엄청나게 편찬돼요.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같은 것들이 펼쳐지고 영계소문에 대한 책도 나와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 위인전들이 다 뭔가 느낌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써주세요. 이런 위인전들 그리고 밑에 보면 외국 흥망에 관한 책, 월남 망국사 같은 책 이런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왜 이런 책들을 했을까요? 네. 예언 친구가 신채호가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신채호가 먼저 한 말인가요? 이 말은요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격언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처칠이 먼저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처칠이 먼저 했다라는 썰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을 누가 먼저 말했냐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는 없다. 그거는 그냥 꼭 신채호라고 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월남이 남베트남 얘기하는, 네, 월남은 베트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이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려주나요? 한율팬이 잘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영계소문전 또는 월남망국사 이런 것들을 보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걸 극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월남망국사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월남이 망할 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놨거든요. 그리고 근대 프랑스가 침입했던 내용 그런 것들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알려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이겨내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당시의 역사가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아저씨가 이 신채호 아저씨와 박은식 아저씨인데, 신채호 아저씨는 독사실론이라는 이야기를 써면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박은식 선생님도 역시 민족 정신을 강조했다. 민족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나라가 아니고 민족입니다. 당시에 우리 나라가 점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은 위대하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어요. 반대로 일본은 너희 민족은 열등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를 이겨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조선에 강했던 역사에서 일본에 대항하게 해주려고 국뽕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국뽕이 이때는 필요했고 그런 걸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문학은요, 새로운 소설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혈의 누나, 금수회의록 같은 책들이 나왔고요. 신체시, 그러니까 요즘 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소년이라는 그런 시도 나왔고요. 예술은 창가가 유행하고 연극 같은 것을 공연했다. 어디서? 원각사에서. 창가는 외국 민요 같은 외국 곡조에 우리나라 가사를 입힌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찬송가가 막 불려지게 되잖아요. 그 찬송가의 영향으로 생겨난 그런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빠질 수 없죠. 네, 종교가 빠질 수 없는데 천주교, 개신교는요. 당시에 학교와 병원들을 설립하면서 사회사업을 전개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회에 여러 가지 공헌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도교는 손병희가 동학에서 개칭합니다. 저번에 나왔던 그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천도교가 된 거예요. 그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 천도교와 동학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보면 되고 이 단군교인 대종교는 조금 기억을 합시다. 나철과 오기호가 단군을 믿는 신앙을 새로 만들었어요. 딱 봐도 왜 그랬겠어요? 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계속 점령하고 이제 찍어 누르니까 우리나라 단군이라는 그 뿌리를 찾아서 이 단군이라는 걸로 서로 뭉쳐서 이겨나가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유교에 너무 낙후돼 있다라는 생각을 깨버리기 위해서 박은식 선생이 아까 나왔죠? 그 진취적인 유교 정신의 회복을 주장하고요. 홍성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한용운 스님이죠. 한용운 선생님이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혁신을 주장하면서 각각의 종교가 그 당시에도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 친구 좋습니다. 이제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 가상신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문을 잘 보고 이따 패들렛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기사는 전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없도록 강구하라는 황제의 특별 지시입니다. 여기 보면 일부는 전차를 서양의 마귀의 발명품으로 비판하고 있다. 황제는 관련 부서에 특별히 당부하여 방법을 강구할 것을 명하셨다. 또한 전차를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철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살펴 다시는 차여 치여 죽는 폐단이 없도록 거듭 강조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진짜 차를 부셔서 태워버렸습니다. 당시 그 황제 입장에서는요, 진짜 큰 돈 들여서 이거 장만한 거거든요. 물론 황제 건 아니지만 큰 돈 들여서 만든 건데 이걸 사람들이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시들 내려오고요.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화학당에서 체조 수업을 금지해야 된다.
지금의 체육 수업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할 여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고 다리를 벌리며 뜀질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한 성부가 이화학당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체조를 즉각 중단하여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시 이화학당은 여학교입니다. 당시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남자 선생님도 있었대요. 그 남자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했냐?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네, 선생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뒤를 보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자와 같이 동석해서 얼굴 마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다. 남녀차별이 그때도 남아 있었나?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저건 남녀차별이에요. 저건 고정관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는 거는 이상한 거였어요. 지금은 너무 웃기죠? 지금은 같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당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유교에서 그렇게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봤죠? 남녀 7세부터는 부동석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른들이 쉬쉬했거든요. 그런 문화가 계속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화의 문제일 뿐이에요. 문화가 다르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이제 철도 파괴에 대한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무슨 이유로 철도 파괴에 가담했습니까? 철도 부서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면적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약탈하였습니다. 일본이 그랬다라는 거죠. 또한 공장에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했다. 그래서 철도 파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철도와 같은 근대 시설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또한 신분에 관계없이 요금만 내면 누구나 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편리함 뒤에 일본의 침략 야용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왜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고 편리합니다. 요금만 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뒤에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좋다, 그냥 나쁘다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제가 쉬는 날이었나요? 어제 그저께가 총선이었죠. 그 총선이 있을 때 정치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그 역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그 텍스트 워딩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뜻을 한번 봐야 돼요. 그걸 선생님이랑 연습을 해볼 거예요. 최고급 포목 판매 하면서 이제 광고죠. 보면은 모자들 팔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던 모자가 아니죠. 빵모자도 팔고요. 이거 뭘까요? 지팡이 같아요. 구두도 팔고요. 안경도 팔고요. 이거 만원경인가요? 이건 우산 같아요. 이런 것들을 팔았다. 이제 양행이라고 하죠. 양행은 서양 물건들을 파는 곳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할 건 여러분들 패들렛 키세요.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1번은 그냥 보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써야 될 거는 2번과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패들렛에 써야 될 건 2번과 3번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전차, 철도와 같은 근대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말해보자라는 이것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써봐도 되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써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사는 농민, 왜 선생님이 농민을 잡았냐면 당시 인구의 80% 이상, 아니 거의 90% 가까이가 농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적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패들렛 딱 열어서 한번 해보세요. 학습지 뽑은 친구도 있어요. 거기다 써도 되고요. 네, 그럼 선생님, 여러분들 쓸 동안 선생님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남녀차별이 저 때도 있었군요. 하지만 근데 개신교, 종교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유교님. 네. 네. 철도하면 기차에다 돌 던져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라고 한 사건이나 기차 낙서 사건 생각나네. 말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물자를 일본으로 빠르게 실어나를 수 있어서 그런 거 있었어요. 일본이 이걸 철도를 만들고자 한 거는요.
일단은 철도를 만든다라는 거, 일본의 기술로 와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만들어 주는 거는 그냥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돈을 갖고? 그래서 조선의 돈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도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일본에서 그런 이익도 있고요.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조선을 식민지화했을 때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쌀나르자 일본으로 근대 문물을 들여왔지만 일본의 물품 이동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되죠. 일본은 역사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막 댓글 없는 거 보니까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패들렛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먼저 이상한 거는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저기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들 친구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신문물을 받아들여야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 쓰고 있네요. 준혁이 친구가. 예언이 친구가 긍정적인 측면, 근대화나 세계화 같은 것을 이룸, 또한 과학기술이 첨단이니까 우수해짐, 부정적인 건 기존의 모든 전통을 쓰지 않음, 또한 침략당해서 우리 역시 쓰고 있고요. 중립인 친구도 있고, 근대 문물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우리의 돈을 뺏고 땅을 가져가 설치해 자기네 야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신분제가 폐지되면 양반들의 단점은 뭐예요? 신분제 폐지되고 나면 이 질문 선생님 수업 끝나고 따로 답을 해줄게요. 지금은 토론 관련된 거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기존의 전통을 쓰지 않음 또는 침략당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사욕을 채우는 데 쓴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가 쓴 의견에 밑에 댓글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라는 것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와서 뭔지 모르겠어요. 랩 레전드 친구 패들렛 선생님 밑에 설명에 써놨어요. 설명에 패들렛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뜨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해서 선생님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도움된 게 없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번에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지금은 근대 문물이라는 게 과연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건 여러분들 모든 건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모든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대 문물이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건 전통이 사라진다. 전통을 쓰지 않는다. 또는 뭐 다른 나라의 야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써질 수 있다. 조선의 전통적인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전통이 왜 중요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면요. 부모님 세대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가는데 요즘 부모님들 별로 안 그러시는데 선생님 부모님 때만 해도 뭐 그런 걸 입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단전치 못한 옷이거든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짧게 입어요.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이쁘잖아요. 짧은 게.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단정치 못하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옛날의 전통을 무시하게 되면 어른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존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통이 그냥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되고요. 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만 때려서는 안 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음에 내용을 더 줄여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있죠.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저번 시간에
알맹이 돌멩이 친구나 예현 친구가 막 이렇게 질문해 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답변을 달았거든요. 일본이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를 침략했나요? 이런 내용도 있고, 예현 친구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혐한이라는 내용, 당시에 이거는 조금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혐한, 한국을 싫어했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을 싫어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건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국제 관계는 각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붙어 있는 게 더 이득이었어요. 그래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선생님이랑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과제 안내만 하고 끝나려고 해요. 네, 학교 대항전 오늘 안 합니다. 오늘 안 해요. 선생님 이거 패들렛으로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선생님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영어 시간에 한 걸로 아는데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과제는 내가 바로 필기왕입니다. 여러분들 필기한 거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론왕 방금 그 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가고요. 선생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또 선생님 일주일 또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개학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 모든 건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철저하게 위생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진짜로 학교에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